22페이지 고산국어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얘기 까먹었는데 20페이지랑 보면은 단시조들 들어가 있잖아요. 단시조들은 왜 내가 넘겼을까? 해갖고 오라고요. 해석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해석 안 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짧은 시조들이잖아요. 해석 연습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고산국어과 볼 건데 작가가 이이예요. 옆에 보면은 도산 12곡이 있는데 작가는 누구야? 이황이에요. 이나 이황에 대해서 아는 바 얘기해 주세요. 싫어. 5,000원, 1,000원 얘기하지 마세요. 5,000원, 1,000원 말고 이황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얘기해 주세요. 무슨? 뭐 실학자예요? 네. 뭔데? 동이야 뭔데? 지금 나 가리켰잖아 이렇게. 성리학자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뭐 있어요? 사생활까지 이제 다 이제 파악하려고? 맞아요. 맞기는 해요. 뭐? 누구? 신사임당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 어떻게 50%인데 그거를 신사임당의 아들이 이이죠. 네, 뭐 그쵸. 거기까지 이제 가족관계까지 확인했어요. 또 뭐 아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선은 너네가 뭐 도덕이나 윤리 공부가 좀 덜 됐다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비문학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이황과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비문학에서 인문지문, 그 다음에 뭐 사회지문, 과학지문, 그 다음에 기술지문, 예술지문 이렇게 나뉘잖아. 인문철학지문에서 동양철학 나올 경우 이 이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비문학 지문을 너무 많이 안 봤구나. 비문학 공부를 따로 안 하는구나. 이걸 나한테 바로 얘기를 못할 정도면은 어떤 문제집이든 비문학에서 인문철학 부분에서 이황 이해는 굉장히 흔하게 출제가 되는 사람인데 나는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를 판단을 내려주시면 돼요. 나도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너네들에 대해서. 이황 이해 같은 경우는 그냥 성리학자, 우리가 이거 풀 때는 성리학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성리학자고 후학양성을 했어요. 벼슬에서 물러나서 뭐 서원 같은 거 지은 다음에 후학양성을 굉장히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황이나 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학문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고산국어과나 도산12곡이나 자연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틀립니다. 학문이랑 연관시켜서 해석해줘야 돼요. 이거는 관점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이거 학문이랑 연관시켜야지. 학문으로 해석해야지. 주제는 학문과 관련된 거구나. 자연 얘기가 드러나 있기는 해. 왜? 은거하면서 그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연에서 서원 같은 거 짓고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공간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배경일 뿐이고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학문에 관련한 얘기예요. 학문을 열심히 하자,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관점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해요. 시조에서는. 앞에서 어부사시사 했잖아요. 걔가 사실 중요도, 출제 빈도수나 중요도로 따지면 영순이거든요. 가장 중요해. 근데 나는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고산국어과나 도산12곡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어부사시사는 어때요? 쉬워요. 너네가 해석을 쉽게 한단 말이야. 근데 도산12곡이나 고산국어과는 딱 봐도 뭐야? 한자어가 너무 많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는 너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내신에 나옵니다. 두 작품 모두. 내신에도 나올 뿐더러 모의고사, 수능의 단골 출제 작품이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에서 너네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작품이에요. 이게. 드디어 가장 중요한 작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는 딱히 중요한 게 없어요. 시조는 몇 가지만 하면 나머지 뒤에는 그냥 사설 시조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현대어풀이가 힘들기 때문에 얘도 현대어풀이가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22페이지 참고해보면 주자의 무의도가라는 말이 있어요.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중국의 주자는 무이산의 9굽이 계곡에 들어가 후학을 가르쳤는데 이때 받은 영감으로 쓴 시가 무이도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자 또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이산이란 산에 들어가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문을 좀 더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무이도가라는 작품을 남겼어.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 고산구옥가와 도산12곡입니다. 둘 다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 얘기 들어가 있고 학문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오늘은 이거 해석까지 표현상의 특징까지 다 찾을만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3시 수업에서 거기까지 못 끝냈어요. 현대어 풀이하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이가 머물렀던 그 산 이름이에요. 구곡가, 9굽이, 9개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고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풍경이 1수는 어디, 2수는 어디 하면서 구곡, 구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부과 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고산 구곡담을 고산의 9굽이를 사람이 모르더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모르더니 주모복거 하니 풀을 베고 털을 잡으니 풀을 베고 내가 그 자연에서 풀을 베고 털을 잡아서 딱 서원을 지어냈어. 그랬더니 번님네 다 오신다. 번님네가 다 오신다. 풀을 베고 털을 잡으니 번님네가 다 오신다. 어즈버 뭐 감탄사죠. 그냥 무의를 상상하고 그 주자의 무의산을 상상하며 학주자를 하리라. 학 공부하겠다. 주자를 공부하리라. 이게 서사 부분이기는 한데요. 서사이면서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된 게 다 나와 있어요.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학주자 하겠다. 학문하겠다. 라는 주제어가 드러나 있습니다. 일곡은 어대 메고 관암에 해 비춘다. 평무에 내 거드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버노는 양 보노라. 일곡은 어디 메고 어디인가 관암에 해가 비춘다. 관암 이런 건 지명이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그 지명이 뭘 따서 지명을 붙였냐면 풍경을 따라서 그 지명을 붙인 거예요. 암이니까 우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모양이 갓 모양으로 생긴 바위인 것 같아. 그래서 관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곡은 어디인가 관암에 해가 비춘다. 평무는 들판이에요. 넓은 들판에 내가 뭘까요? 어부사시사하면서 내 나왔는데 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내 나왔는데 안개. 평무에 안개가 거치니 넓은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다. 멀고 가까운 그 풍경이 그림이로구나. 그림처럼 아름답구나. 송간에 녹준을 놓고 소나무 사이에 녹준 술통이에요. 술통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풍경을 그 자연을 나의 벗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풍경을 바라보는구나. 평무에 안개가 거치니 멀고 가까운 것이 그림이로다. 소나무 사이에 술통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 곡은 어대 메고 화암에 춘망커다. 벽파에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었더리. 이 곡은 어디인가 화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있는 그 언덕배기에는 꽃이 잔뜩 피었나 봐요. 화암에 꽃이 핀 그 바위 위에 춘망커다. 봄이 가득하구나. 이 곡은 어디인고 화암에 봄이 가득하다. 벽파에 꽃을 띄어 푸른 시냇물에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노라. 푸른 시냇물에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명승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명승지를 모르니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었더리. 알게 한들었더 하겠는가. 삼곡은 어대 메고 취병에 뉘퍼졌다. 녹수의 산조는 하상기음 하는 적에 반송이 수청풍 여름경이 없애라. 삼곡은 어디인가 병이니까 약간 병풍같이 생긴 그런 절벽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근데 취니까 푸른색 이끼라든가 나무가 잔뜩 있는 그런 절벽에 취병에 잎이 퍼졌다. 잎이 퍼져 있구나. 녹수의 산조는 푸른 나무의 산조, 산새는 하상 기음 하는 적에 하상 아래 위로 기음 지적일 때
나무 사이에 푸른 나무에 산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저귀는 거예요. 아래 위로 노래할 때, 지저길 때. 반송이 수청풍 여름경이 없애라. 반송, 소나무가 바다요. 그 맑은 바람을 맞으니 소나무가 작은 소나무가 맑은 바람을 맞으니 여름경이 없애라. 여름 경치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구나. 삼곡은 어디인가? 취병에 잎이 퍼졌다. 푸른 나무에 산새가 오르락 내리락 지저길 때 작은 소나무가 깨끗한 바람을 맞이하니 여름 경치가 없구나. 사곡은 어대 메고 송해에 해 넘거다. 담심아명은 온갖 빛이 잠겨세라.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겨워하노라. 사곡은 어디인가? 송해에 절벽이 있는데요. 그 절벽에 소나무가 잔뜩 이제 심어져 있나 봐요. 소나무가 있는 절벽에 송해에 해가 넘어가는구나. 사곡은 어디 메고 송해에 해가 넘는구나. 담심아명은 맑고 깨끗한 물에는 온갖 빛이 잠겨세라.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맑고 깨끗한 물에는, 깊은 물에는 온갖 빛이 잠겨 있구나. 임천이, 자연이 깊도록 좋으니,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겨워하노라. 자연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을 겨워하노라. 오곡은 어대 메고 은병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하리라. 오곡은 어디인가? 병인데 은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깊은 숨겨져 있는 그런 절벽인가 봐요. 안쪽에. 은병이 보기가 좋다. 수변, 물가의 정사는 정자 같은 걸 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예요. 정사는. 수변, 물가의 정사는, 물가에 세워놓은 정사는 소세, 맑고 깨끗함도 가히 없다. 끝이 없다. 물가의 정사는 맑고 깨끗함도 끝이 없구나.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하리라. 이 중에,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학문 강의도 하려니와 후학양성하고 있으니까요. 학문 강의도 하려니와 영월음풍하리라. 달을 노래하고 바람을 머금고 자연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육곡은 어대 메고 조협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는고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육곡은 어디인가? 조협, 낚시터예요. 낚시터에 물이 넓구나. 물이 많구나. 육곡은 어디인가? 낚시터에 물이 많구나.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는, 누가 더욱 즐기는고. 나와 고기가 누가 더욱 즐기는고.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황혼의 낚싯대를 메고 둘렀어요. 월, 달빛을 두르고 귀, 돌아오너라. 황혼의 낚싯대를 메고 달빛을 두르고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달빛을 둘렀다는 얘기는 달빛을 받으면서겠죠? 칠곡은 어대 메고 풍암의 추색 좋다.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이로다.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잇고 있노라.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 바위에 가을 단풍이 가득한가 봅니다. 풍암의 추색, 가을빛이 좋다. 칠곡은 어디인가? 풍암의 가을빛이 좋구나. 청상, 그 깨끗한 서리가 10개 치니, 깨끗한 서리가 10개 내리니 절벽이 금수이로다. 절벽이 비단이로다. 깨끗한 서리가 10개 내리니 절벽이 비단이로다. 하남,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잇고 있노라. 팔곡은 어대 메고 금탄에 다리 박다. 옥진금이로 수삼곡을 노는 말이 고조를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거하노라. 팔곡은 어디인가? 금탄, 검은고고요. 탄, 개울이에요. 그러니까 검은고 연주하는 그 개울가에서 검은고 연주하나 봐. 팔곡은 어디 메고 금탄에 다리 밟구나.
옥진금희. 옥진금이 그냥 검은고라고 하세요. 좋은 검은고 종류입니다. 좋은 검은고로 검은고로 수삼곡을 노는 말이. 수삼곡을 놓는 말이. 노니. 검은고는요. 탄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연주하는 걸 검은고 탄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고를 놓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연주한다라고 너네는 해석해주면 됩니다. 좋은 검은고로 수삼곡을 연주하니 고조, 옛 곡조, 옛 노래, 옛 곡조를 알이 없으니, 옛 곡조를 알이 없으니 혼자 즐거워하노라, 혼자 즐거워하노라. 구곡은 어대 메고 문산에 세목허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세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세목허다. 새, 한 해가 모, 저무는구나. 구곡은 어디인가? 문산. 실제로 문산이 지명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학문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이 산은 문산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곡은 어디인고? 문산에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구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붙여 있구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붙여 있구나. 유인은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나그네는 오지 아니하고, 나그네는 이곳에 와보지도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네, 손 많이 아프시죠? 해석 연습 잘 해갖고 오셔야 되고요. 너네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풀이랑 표현상의 특징이랑 다 찾아주긴 할 건데 너네가 생각을 해갖고 와야 돼요. 이거 내가 자연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상국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첫 번째 해석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는 학문으로 변경해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의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걸 너네가 고민을 해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인가? 이 부분인가? 이 부분인가? 어차피 우리 이거 너네가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찾는 그 능력 계속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와서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아, 그렇구나. 듣고 넘어가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와서 나랑 매치를 해보면 그게 훨씬 실력 느는데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갖고 오세요. 고상국어과는 해석은 안 시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너네 너무 부담될 테니까 고상국어과 해석은 안 시킬 거고 여기선 중의법만 한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부사지사는 해석시킵니다. 어부사지사 해석시킬 거고 그 앞쪽에 있는 가사작품은 당연히 누적. 고려가요도 누적. 셋이 수업하는 애들한테는 정가정이랑 동동이랑 이것도 다 해석시켰어요. 상춘곡이랑 면항정가, 관동별곡 빼고 규언가, 무항사 이렇게 해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 정도로까지 해석 연습해가지고 오시고요. 중간에 빠진 거 있는 거는 그래서 해석 못 들은 거 있으면은 그거는 모르겠어. 내가 결석하면은 수업 영상을 찍기는 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올린 것 같은데 혹시 빠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